오케이, 그러면 오늘 저희 두 번째 내시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시경 소변에 대한 용어 선택과 기술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배우려면 내시경 삽입법 이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삽입법 말고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기술할 건가도 좀 알아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기본 개념은 이제 기술하는 방법은 우리 병원에서도 이렇게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병수의 위치, 병수의 크기, 그 다음에 주소견, 부소견, 그리고 impression, classification 이런 순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 전정부 소만에 3cm 크기의 메스가 있습니다. 그 메스는 어떠하다. 그래서 impression은 AGC, 그 다음에 classification은 보만 타입 2,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자세히 기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치프 선생님 얼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하나 케이스를 보면 이런 소견입니다. 조기위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술하겠습니까?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조기위암이다 나오면 앞서 얘기한 이제 SMC 스타일 더하기 이제 얼서인 경우에는 이주시인 경우에는 모양이 슈퍼피셜 얼서고 마진은 어떻고 엣지는 어떻고 바닥은 어떻고 폴드는 어떻다. 이런 거를 설명해야만이 이제 조기위암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연습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앞에 사진은 같은 사진이고요. 그거를 말로 써보면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항목 하나. 요거를 이제 배워나가야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즉 내가 뭐라고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듣고 알았어 어떻게 생겼겠군 짐작을 하잖아요. 짐작을 한 다음에 눈을 딱 떠요. 그럼 병수를 보는데 짐작했던 거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립션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설명을 다 듣고 내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영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 디스크립션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디스크립션하고 결론이 맞아야 돼요. 디스크립션은 애써 EGC처럼 디스크립션 해놓고 임프레션은 AGC 이렇게 쓰면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의 방향은 눈 감고 짐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디스크립션하고 임프레션이 비교적 일치하는 거, 이 두 방향으로 스스로 피드백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미팅 가보면 알아요.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생긴 애가 올 거다. 얘기 딱 들었는데 막상 갔더니 정말 그렇게 생기신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영 다르게 생긴 분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영 다르게 생긴 분이 오시면 이거 디스크립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할 때는 크게는 이제 윤기형 병소 보십시다. 여기 표현을 보면 그래듈라, 노듈라, 커블스톤, 그 다음에 파퓰, 폴립, 튜머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좀 더 자세히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면이 스무스하냐, 빌러스하냐, 그래듈리하냐, 노듈리하냐 이런 용어들인 거죠. 이런 용어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내시경은 육안 진단이에요. 눈으로 보고 보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걸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 병변을 보고 피부가 어떤 건지를 다 기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피부과 의사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기술해 왔을 거 아니에요. 내시경 의사들은 내시경 의사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의사들은 무엇을 보고 기술할 때는 피부과에서 배우는 거죠. 피부과. 그래서 피부과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용어에서 마큘, 파퓰, 플라크, 퍼스츄, 매지클, 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시경실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단지
이제 내시경실은 스토막 내에서 콜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는 맨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시경은 기구를 통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기준 같은 건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목표는 개념 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내시경 의사의 입장에서 피부과에서 만든 일이지만 내시경 의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사람마다 내시경 의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흔한 용어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좀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병변은 융기형 병변, 함몰용 병변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융기형 병변부터 융기형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걸 어떻게 표현할까? 튀어나온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얘기입니다. 넓고 융기된 표면을 표현하는 용어. 넓고 융기된 넓은 거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그러면 그레듈라가 있고 노듈라가 있고 코블스톤이 있습니다. 그레듈라는 쌀알 같은 거, 노듈라는 콩알 같은 거, 코블스톤은 자갈 같은 거. 크기 사이즈라는 얘기입니다. 크기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그다음 국소적 딱 하나 생긴 거죠. 파퓰, 플라크, 노듈, 메스. 이것도 크기 순서입니다. 작은 거는 파퓰이라고 하고요. 큰 거는 좀 메스라고 합니다. 메스 그러면 작은 메스도 있고 큰 메스도 있잖아요. 메스는 혹이니까. 그렇지만 내시경 의사들은 피부과 의사들은 보통 내시경 의사들은 2cm 이상의 혹을 메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1cm 이상은 노듈이라고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한국 사전을 봐가지고는 다 종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해석이 안 됩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어떻게 쓰는지, 내시경 의사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의사들은 보통 5mm 이상은 노듈이라고 하고, 그다음 2, 3cm 이상은 메스라고 부릅니다. 용종을 표현하는 용어는 용종은 세사일한지, 넓은지, 세미 페디큘레이티드, 목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지, 그다음 페디큘레이티드는 목이 있는지, 그다음 표면이 어떻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쌀알 같은 그레듈라, 콩 같은 노듈라, 그다음에 자갈 같은 코블스톤. 느낌이 오십니까? 한번 봅시다. 왼쪽 사진에 보면은 쌀알 같은 거죠. 그레듈라, 쌀알 같은 거. 쌀알보다 조금 더 컸다. 콩알 같은 거, 노듈라 이렇게 보는 거죠. 대장에서는 라테랄 스프레딩 튜머가 있습니다. 융기형이고요. 그 표면이 그레듈라 할 수도 있고, 노듈라 할 수도 있고, 믹스드일 수도 있고, 플랫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믹스트, 일부는 노듈라 하지만 주변에는 좀 쌀알 같은 부분도 섞여 있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믹스트, 노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보면 약간씩 오돌토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거와 달리 평탄하잖아요. 그래서 노듈 내지 그레듈라 하지 않은 거 이런 거고요. 코블스톤은 자갈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런 아피아 가도라고 있는데 이런 걸 코블스톤이라고 합니다. 큰 돌.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큰 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를 그레듈라 하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그레듈라, 좀 더 크면 노듈라, 아주 크면 코블스톤. 이런 개념을 써야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소적인 거 피부과에서 따왔습니다. 파퓰,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1cm. 플라크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하나긴 한데 좀 납작하고 약간 변색됐거나 융기된 건 플라크. 그리고 노듈은 1cm에서 2cm, 튜머는 2cm 이상. 이게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내시경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에오지노필릭 에소파자이티스인데 오른쪽 위 사진을 보면 하얗고 약간 올라온 부분이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때
화이트 파퓰. 내시경에서는 보통 5mm 이하를 파퓰이라고 하니까 작고 튀어나온 게 파퓰이니까 작은 파퓰들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플라크는 납작하고 융기되고 변색된 거. 즉 왼쪽은 캔디다 에소파자이티스, 오른쪽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에 의한 수도멤브레이너스 콜라이티스. 이런 거를 하얀색 파퓰들이 깔려 있다, 노란색 파퓰들이 스캐터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됩니다. 자, 용종. 용종은 세사이. 세사이는 목이 없는 거. 세미 페디큘레이트는 목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다음에 목이 뚜렷하게 있으면 페듐큘레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용종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EGC 타입의 흉내를 내가지고 EGC 타입 1 같은데 페듐큘레이트, 세사이라고 페듐큘레이트가 섞여 있어서 1SP, 1S, 세사이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 개념은 세사일, 세미페듐큘레이티드, 페듐큘레이티드다. 간혹 좀 나이 드신 선생님은 과거에 쓰던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야마다입니다. 그래서 야마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야마다 타입 1은 1, 2는 세사일, 야마다 타입 3는 세미페듐큘레이티드, 야마다 타입 4는 페듐큘레이티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내시경 의사들은 야마다 타입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썼던 버전인데 타입 1과 타입 2가 세사일이잖아요. 둘 다. 꼭 요거를 꼭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만 야마다 타입 1 좀 이렇게 넘어가는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다, 볼록 튀어나와 있다, 요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세사일만 가지고 잘 표현이 안 돼, 느낌이. 그래서 야마다 타입 2 하면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올라온 부분이 직각으로 거의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 이제 세사일, 세미 페듐큘레이티드, 페듐큘레이티드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평소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이 2 같은 변수가 있을 때는 그냥 내시경에 야마다 타입 2 딱 써놓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표면은요, 표면은 이런 다양한 표면이 있는데 표면은 뭐 이거 말고도 표현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러스하다 그런 거는, 빌러스는 종양에 그 옷감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는 거 같은 걸 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표현이 보일 때 빌러스라고 쓰는 거고요. 간혹 펑게이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펑게이팅은 이게 펑거스라는 뜻입니다. 펑거스. 그래서 실제로 펑게이팅이라는 표현은 펑거스가 자랐는데 유난히 지저분하고 막 그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경우를 펑게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런 경우를 펑게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유방암 재발 같은 거 굉장히 냄새가 나고 피부가 막 그렇거든요. 보기에도 좀 불편해요. 그런 걸 펑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메스에서는 내시경에서도 웬만하면 잘 쓰지 말자. 물론 아주 지저분하고 크고 피부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경우를 펑게이팅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흔히 내시경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펑게이팅한 용어는 쓰지 말자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윤기형 병수예요. 내가 왜냐면 떠올랐으니까 또 듣고 싶으면 아프리카에서 들으시면 돼요. 함몰형 병소를 표현하는 방법. 함몰형 병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란, 궤양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란은 무엇이냐? 읽어보면 뮤코자의 디펙트가 있는데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다.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에 나는 인텍트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뚫고 지나가지 않았다. 서울 뮤코자까지 가지 않았다. 미란인데,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미란인데 내시경으로 살짝 파인 것 같은 거. 그러면 이게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도 어떻게 아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뜻 봐서 깊지 않고 작으면 미란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미란. 그래서 언뜻 봐서 작고 깊지 않거든요. 미란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거를 궤양이라고 부르면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란입니다. 작은 디펙트. 미란 중에는 간혹 이제 올라와 있고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 미란이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로우전인데 앞에 거는 플랫 이로우전, 요거는 엘리베이티드 이로우전.
이로우전이 있는데 가끔 발음을 에로우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에로우전? 안 좋은 비디오 같은 게 떠오르죠? 그래서 그 영어를 쓰지 마세요. 에로우전이 아니라 이로우전. 에로우전이라고 하시면 제가 화냅니다. 이로우전이고요. 엘리베이티드 이로우전, 플랫 이로우전입니다. 차이는 느낌이 오십니까? 플랫 이로우전이라 하더라도 이로우전 상처니까 주변에 약간 부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너무 경미한 건 무시하고 약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플랫 이로우전, 이거는 엘리베이티드 이로우전. 엘리베이티드 이로우전이 많으면 이로우시브 가스트라이티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궤양은 좀 더 깊게 파인 겁니다. 그래서 서브코사까지 치면 된 건데요. 이거는 좀 전에 봤던 이로우전하고 영 다르죠. 궤양. 깊게 파인 건 궤양. 그래서 이로우전하고 궤양을 구분해야 됩니다. 궤양이 아물면 이렇게 힐링이 되고요. 약간 돌아오는데 그렇습니다. 미란하고 궤양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궤양이라고 불러버리면은요 참 곤란한 일이 생겨요. 미란은요 사소한 상처라고 보는 거고, 내시경하는 의사들은 거의 무시합니다. 거의 무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위가 계속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작은 상처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로우전은 흔히 생길 수 있는데, 궤양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는데, 작은 거를 궤양으로 붙여버리면 우리가 미라는 그냥 상처니까 영 나빠 보이지 않으면 내시경 조직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영 나빠 보일 때만 조직 검사한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하나만 보일 때, 싱글 이로우전일 때는 혹시 잊으실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한다. 이렇게 해놓고 궤양은 항상 조직 검사한다 해놓거든요. 근데 미란을 궤양이라고 붙이면 항상 조직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란을 궤양이라고 붙이면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궤양은 훨씬 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위암의 가능성은 환자한테 불필요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미란은 놔두는 거지만 궤양은 꼭 추정 내시경을 한다라고 하니까 불필요한 추정 내시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궤양일 때는 헬리코박터 검사라고 재김치를 하도록 꼭 권하니까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물었을 때 과거에 궤양 앓은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궤양이 없는데 궤양으로 과거에 들었으면 궤양 앓은 적이 있습니다가 되면, 과거에 궤양 앓은 적이 있었던 사람은 NSAID를 쓸 때 프로필락틱 PPI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또 일이 생기거든요. 불필요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란을 궤양으로 과잉 진단하면 환자들이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는 과학자니까 누가 봐도 미란은 미란이라고 부르고 누가 봐도 궤양은 궤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가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면 아무거나 궤양이라고 붙이면 환자가 겁먹고 다시 재검사 하게 되니까 자기 책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걸 할 때 내시경 트레이닝에 덜 된 사람들이나 너무 바쁘고 경험이 없을 때는 자꾸 궤양으로 오바 진단을 내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입장은 미란은 미란이고 궤양은 궤양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확하게 부르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발성 궤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어디 가도 깊은 궤양이 없어요. 이거는 다발성 미란인 거죠. 그래서 과잉 진단을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미란과 궤양 말씀드렸고요. 또 한몰형 병소 중에는 옴블리케이티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옴블리케이티드는 좀 올라와 있고 약간 들어간 걸 배꼽 같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정부에 있는 위 전정부에 있는 액토픽 판크라이스나 아니면은 SMT가 가운데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옴블리케이티드라는 표현을 의사들이 흔히 쓰고요. 아프타가 있습니다. 아프타는 이로전인데요, 일종의 이로전인데 아프타는 어디서 보이는 거냐면, 여러분 가끔씩 입 안이 쓰릴 때 살짝 오른쪽 여기 입안 사진이잖아요. 입안 사진이 왼쪽이 입안 사진인데, 근데 이로전인데 약간 플랫하고 주변이 약간 발적되어 있고, 이게 똑같은 게 위에 대장에서 보이면 그걸 그냥 아프타성 이로우전 이렇게 부릅니다. 아프타성 이로우전. 이게 크론의 초기 크론의 특징.
특징적인 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이제 이런 걸 이제 이건 매스인데 그냥 함몰부가 있다. 이거는 12지장에 12지장 제2부에 2.5cm 크기의 라운드 매스가 있고 그 탑에 얼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기부하고 함몰부가 섞여 있는 것도만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치부 선생님 질문 하나 없어요? 아프타성 미란이랑 그냥 미란이라고 디스크리션 해야 되는 방법이 크게 일반적으로 다른 좋은 질문입니다. 아프타성 이로전하고 그냥 이로전하고 뭐가 좀 다르냐?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프타성 이로전은요, 보통 이로전 보조가 조금 더 크고 좀 더 납작한 경향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럴 때는 아프타성 이로전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컨텍스트. 그래서 그냥 속이 쓰려가지고 내시를 했는데 이로전이 보이면 그냥 보통 이로전이라고 다 부릅니다. 근데 크로닉 다이아리아가 있는 젊은 사람이 대장 내시를 해서 똑같은 게 보인다. 벌써 임프레션이 IBD 쪽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럴 때 보일 때는 그냥 아프타성 이로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무조건 그걸 그냥 한다기보다는 클리니컬 컨텍스트를 좀 같이 해서 좀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위험. 그럼 이러한 소견들을 종합해서 위험을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위험을 기술하는 방법은 서양식 방법이 있고 동양식 방법이 있고 이준행식 방법이 있고 그래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식 방법은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에 따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거는 내시경 의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3분의 2는 히스토로지 쪽이고요. 3분의 1이 내시경이거든요. 그런 병리하는 사람들이 병리하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내시경 부분을 보면은 내시경에서 위에서 보이는 소견을 이렇게 디스크립션하고 그리고 그 디스크립션의 주된 소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단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티브 텀을 좀 보면 이디마 이것도 가끔 어떤 분들은 에데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데마가 아니고 이데마 여기까지 좀 봐줄만 하는데 에데마 이걸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디마 서양 사람들은 이디마 이렇게 불러요. 에데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디마, 에리테마, 프라이어빌리티, 엑슈데이트, 플랫 이로전, 레이즈드 이로전, 노듈레리티. 루가는 이제 주름이거든요. 루갈 헬포 플라지아, 루갈 아트로피, 바스큘라 패턴이 보인다, 블리딩 스팟이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쭉 쓴 다음에 요거의 메인 소견에 따라서 진단명을 크로닉 에리테마터스 게스트라이티스, 크로닉 플랫 이로지드 게스트라이티스, 크로닉 플랫 레이즈드 이로지드 게스트라이티스, 크로닉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 이런 식으로 붙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서양식 방법이고요.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일본은 좀 독창적으로 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용어를 쓰기도 한다거나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안 나오는 여러 용어를 써가지고 진단명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 소견을 붙이고 여러 소견에 따라 디스크립션하고 주 소견에 따라 진단을 붙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행 방법은 중요한 소견 아닌 거는 디스크립션조차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아트로피, 이테스타 메가플라지아가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온갖 작다한 소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아트로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트로피는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위축은 20대의 피부와 80대의 피부를 생각해보면 아는 그 차이예요. 그렇죠? 피부가 좀 윤기도
얇아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위에서 보면은 위축이 되면은 색조를 잃고요. 이제 하얀 색조에서 하얗게 되고 왠지 좀 얇아진 느낌이 들고 좀 더 얇아지면 서브 뮤코잘 베슬들이 잘 보입니다. 그걸 이제 아트로피 체인지가 있다 그런 거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내시경을 많이 처음에 개발해서 용어가 일본 용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트로피하고 논 아트로피하고 그 경계를 F 라인, 프론티어 라인 붙여가지고 주로 이제 아트로피는 전정부에서 바디 쪽으로 조금 있는 사람들 전정부에 있고 심한 사람들 바디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클로즈드 타입, 오픈 타입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카디아 주변까지 아트로피가 있으면 오픈 타입, 카디아 주변 말고 바디나 엔트로멈에 있으면 클로즈 타입 이렇게 붙여서 이제 야마다 다케모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좀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내시경실에서도 요거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의 기본 표현으로 하니까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O2 그러면 좀 심하구나.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C1 그러면 경미하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트로피가 좀 더 심해지면 그림처럼 하얗게 색조를 잃으면서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게 서브뮤코잘 베슬이 비저블 바스큘라 패턴인 거예요. 그렇죠? 서브뮤코잘 베슬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주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트로피가 심해지면 주름도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소면 오늘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라고 하고요.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는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바뀌었다 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히스톨로지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내시경으로는 하얗게 노듈라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크로닉 하얗게 좀 깔린 것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아트로픽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아트로피에는 메타플라지아가 이제 같이 있기 마련인데 주로 아트로피가 심하면 크로닉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메타플라지아가 심하면 크로닉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내가 봤더니 둘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크로닉 아트로픽 앤드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이제 그런 식으로 적당히 쓰는 거지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거 말고도요 위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많아요. 불규칙한 발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크로닉 논스페시픽 가스트라이티스, CSG 크로닉 슈퍼피셜 가스트라이티스 그냥 마땅히 붙일 게 없을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그 두 가지예요. 그거를 적당히 붙이면 되겠습니다. 위 내시경 할 때 베릭스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베릭스는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주의해야 되냐면 혈관이 늘어나면 그거를 조직검사하면 대량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릭스는 좀 주의 깊게 보고요. 피부에 이제 약간 이상한 정상 깨끗한 피부하고 마찬가지로 위도 아주 깨끗한 위는 이런 작은 베스들이 좀 보이고 그래요. 이게 정상 아주 깨끗한 위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위는 레이시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런 이름만 좀 들어보면 되겠고요.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약간 브라운 컬러를 tis다는 건 피가 조금 나타나는 뜻인데요. 우리가 맨날 음식도 먹고 또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고 막 그러신 분들은 담배 많이 하고 술 하고 그러면 위 점막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피가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인트라뮤랄 헤모라직 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마틴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준행식 내시경 진단법에는 크로닉 슈퍼피셜 게스트라이티스 with some 헤마틴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요거를 출혈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혈성 위험하면 느낌이 팍 오잖아요. 환자들이 깜짝 놀라고요. 난 피똥 싼 적 없는데 피토한 적 없는데 왜 출혈성 위험이냐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병헌 전염 와서 자꾸 전전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리 출혈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출혈성 위험이라고 붙이지 말자. 클리니컬리 출혈이 있는데 출혈성 위험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게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궤양도 아니고 메스도 아니고 그냥 빨갛게 위험인데 거기서 막 피가 나면서 클리니컬리 멜레나나 헤마테메시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라디에이션 인듀스트 이제 헤모라직 게스트로 디오데나이티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가 클리니컬 컨텍스트 면에서 맞는데 그런
그렇지 않고 그냥 건강검진한다는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좀 보인다고 출혈성 위험 붙이면 실제로 임상적 의의에 비해서 진단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게 자꾸 왜곡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CSG with some hematine 이렇게 부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non-specific gastritis입니다. 이거는 다 그냥 non-specific gastritis 그리고 이게 이제 위 표면이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aerial gastritis라고 하는데 그냥 prominent aerial gastritis, non-specific gastritis 이렇게 쓰면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게 간이 매우 나쁜 사람들,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는 사람들은 위 점막이 부어서 포탈 하이퍼텐시브 게스트로패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하면 모자이크 패턴이고 클리니컬이 메리스가 있는 사람들이죠. 시로시스가 그래서 포탈 하이퍼텐시브 게스트로패티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할 때에는 환자가 뭐 비염이나 신형 감염이나 알코올릭스고 간 경변이 있고 내시경했을 때 이런 게 보이면 포탈 하이퍼텐시브 게스트로패티 이렇게 붙이지만 내시경 경험이 많이 생기면 그런 클리니컬 인플레이션 그거 없이도 사진 보고 간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고수가 됐구나 하산하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용어고요. 그래서 결과지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우리 내시경 의사 입장에서 이번에 어떤 학교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불법으로 카피했는데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분이 만든 슬라이드를 그대로 옮겼는데 기술은 섬세하게 결론은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CT 방송 보면 알아요. 기술은 단순한데 결론이 6가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은 자세하게 하고 결론은 단순하게 하면서 여기 내시경 소견은 자세히 기술하고 중요한 소견에 대해서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결론은 단순하게. 그다음에 내시경 진단이 임상적 결론을 유도할 수 있도록 CT가 나왔는데 뭐라고 막 쓰여져 있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게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 이 환자는 무슨 병이 의심되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게 이제 가슴 CT를 찍었더니 누라우 TB, 누라우 캔서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종양이 있는데 캔서의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럼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하겠다. 병 아니면 정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클리니컬 의미에 맞게 좀 결론을 이렇게 해서 추가 의견이나 권고 사항을 가능하면 레코멘데이션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내시경 소변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좀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조기위암의 경우 위치, 타입, 크기, 궤양 유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치, 타입, 크기, 궤양 유무에 따라 내시경 치료를 할 건지 수술할 건지를 좀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결과에 그런 게 좀 쓰여져 있어야지 아 적절한 내시경 결과다라고 정부에서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런 게 빠져 있으면 감점 작당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 평가에도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위암 진료가 2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진단명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양한 분류법이 있거든요. 저희 엔도 쪽에 들어가면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내시경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거기 있으니까 나중에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술하고 싶습니까? 잠깐 한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기술하겠다. 방법은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주소경, 부소경, 그리고 진단,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전정부 수만에 한 5, 6cm 정도 되는 무슨 병소가 있는데 믹스드, 노들란 부분도 있고 작은 믹스드나 노들란 리전이 있다. 주변은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임프레션은 아데노마 또는 이주시 타입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많이 해보실 것 같고요. 내시경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내시경 사진을 보다가 좀 애매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나 아니면 저희 소화기내과 교수들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시경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을 일단 3, 4년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5월 달에 한번
6월달에 한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취업 선생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이 80시간 때문에 오블리게이션은 아니고요. 그냥 원하시는 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 원하신다는 소문이 있지만은 여하튼 원하시는 분만 할애해서 저녁 시간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다 했습니다. 준비한 거 다 했고요. 질문? 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